네, 국제 식품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시간 되면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엄청 고프죠. 이런 광고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 식품전이 B2C가 아니고 B2B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 관련해서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식품전이다. 군침을 우리가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침을 땄고요. 네,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제가 탄식을 좀 했는데 거기 방송에 좀 살짝 들어갔나 봅니다.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이 정도 탄식은 탄식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쓰라리실까. 뭐 저도 사실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죠. 빨간불 되고 나서 계좌를 보지 않습니다. 안 보면 좀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안 보니까 상상하게 돼요. 네, 상상이 얼마나 됩니까? 빠졌을까. 상상마저 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어두울 때 네. 밝은 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과 함께 시장의 밝은 면 확인해 보도록 네. 하죠. 하나금융투자 강남 페네스터 볼륨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겔땡땡을 늘 그렇죠. 매일매일 드신다고 역류성 식도염이신가요? 예.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위가 이렇게 위산 역류. 쿡하고 아파요. 예. 그래서 그걸 먹어야 내려가죠. 그 흔히 말하는 구멍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아픈 얘기네요. 먹어야 아픈 건강이 얘기. 제일 네. 중요합니다. 먹어야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알마겔, 네. 델포스 뭐 이런 관련된 그렇죠. 것들 네. 많이 사서 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부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안 그렇죠.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올라야죠. 올라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약 필요 없고 그냥 예, 그렇죠. 다 오르죠. 예. 뭐 밥 안 먹어도 배 약 안 부르고. 팔립니다. 예. 경고합니다 제가. 예. 그렇다면 오늘은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네. 이 가운데 있어서도 좋은 얘기들이 여전히 있긴 한가 봅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지금도 뭐 댓글에 또 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차피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늘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안 좋아도 최대한 그 좋은 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긍정적인 걸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안 좋은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지금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S&P가 어디까지 빠진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또 다른 부분인 또 좋은 얘기들 또는 종목에 대한 또 그래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과도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약간 좋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또 과도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또 공포가 너무 만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의견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올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현지에서도 이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좀 과도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이분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지 않고 과도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현재 미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축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근거가 이 제목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실 좀 이 근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티뮬러스 머니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19 이걸 아직도 안 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또 논리로 이 CEO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또 상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또 대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인데 거기 CEO께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정부 보조금을 아직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비자 재무 여건이 그렇게 또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리스크는 좀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또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좀 다소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S4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창립자께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글이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전이었죠. 예, 수냄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하신 얘기 같습니다. 예, 알파벳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좀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뭐 사이버 방어라든가 사이버 공격 같은 것에서 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래서 3사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세계 기업의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부 다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 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도 또 탑픽으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알파벳과 메타를 꼽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또 좀 특이하길래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어제 이 스냅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얘기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실업을 많이 하고 뭐 일자리를 혹시나 잃어서 정말 실업자가 돼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있다.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예, 눈 뜨자마자 이 핸드폰을 들어서 예,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결국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쓰던 앱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글이나 메타는 매일 공기처럼 숨 쉬는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오건 안 오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스냅의 얘기대로 보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결국은 광고 매출이 중요한 두 회사인데 광고주들의 광고가 끊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이제 리스크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의견은 또 하나의 의견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애널리스트는 경기 위축이 왔을 때 두 개 기업이 그래도 탑픽이다. 그래서 예,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예, EPS 증가세를 어느 순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혹시나 실제 와서 이 기업들도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다 급감을 됐지만 어느 순간 침체가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기업들이 이제 점점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기업들도 계속 같이 빠지진 않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기적인 뷰는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중간에 침체가 발생을 했었을 때 리먼 때도 뭐 이렇게 해서 43% 증가하던 게 5%로 둔화된 적도 크게 있었었는데 결국 그 후에는 영업이익이 또 다시 늘기도 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금 융통성이나 뭐 현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뭐 이 기업들을 오히려 탑픽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사실 어제 스냅의 이슈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의미가 없는 의견이 돼버렸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중에 사실 애플도 최근에 그 판매량에 대한 좀 그렇죠. 우려를 담은 그런 뷰들이 좀 나왔었는데, 웨드부 씨는 수요가 예상보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네. 사실 수요는 계속 견고할 수밖에 없죠. 애플을 사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급 이슈가 가장 이슈인 거지 사겠다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도 뭐 여전히 저희가 이루고 있지만 뭐 애플의 매장을 가보면 여전히 줄 서서 보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게 뭐 경기 침체가 오건 안 오건 일단 핸드폰은 좋은 거 쓰자라는 것들이 요즘 세대의 또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걸 하나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 항상 웨드부 씨의 데나이브스가 얘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는 거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한쪽으로는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데나이브스가 일단은 무조건 근거 없이 좋다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제 6월 달이 다 됐죠. 4월, 5월, 6월 지금 2분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막바지인데 이때 애플 아이폰 수요가 본인들 회사 이제 폴이나 서베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견고하더라. 그래서 공급 체인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만 조금만 회복이 돼준다고 했을 때는 수요가 일단 여러 가지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본인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최근에 상해가 지금 폐쇄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수요가 강력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어쨌건
결국은 공장 가동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탑픽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였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핵심은 현재는 중국인 것 같아요. 예, 중국이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 이제 상해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되는 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3개월 만에 밖에 나왔어라고 이렇게 막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던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은 결국 중국의 공급망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니까 6월 1일부터 조금씩 해제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공급망이 해결되는 부분이 보이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을 볼 텐데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일단 배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주라든가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특히 XOXL이라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사랑하시죠? 정말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사셔서 저한테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땠고 가이던스가 어땠냐는 거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길래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에요. 예, 생각보다 그 이름도 생소하고요.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1위 회사고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재료공학이나 제조 쪽에 특허가 15,700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두 기업이고 매년 거의 26억 달러 정도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뭐 시스템 메모리, 디스플레이, 뭐 태양광 이쪽 공정, 뭐 식각이라든가 다양한 그 전공정, 뭐 후공정 그쪽에 들어가는 웬만한 장비들을 이 동사에서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뭐 거의 3만 1,000명에 해당하는 직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요 장비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만큼만 일단 잘라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레버뉴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2% 매출이 성장은 했는데 직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살짝 줄었죠.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은 보이시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47%가 나오는 여기도 제조기업인데 엄청나죠. 근데 어쨌건 마진율이 아주 미세하게 소수점 단위로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도 0.3% 정도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도 0.7% 정도 줄었으니까 사실 마진율은 굉장히 잘 방어를 해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다행히도 전년 대비는 늘었는데 보시다시피 전분기 대비는 약간 슬라이트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EPS도 전년 대비는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는 줄었고 좀 아쉽고 부정적인 부분은 운영 현금 흐름이나 프리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제조 비용, 인건비 비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그래서 실제 경영진들이 또 그 공급망의 차질이 굉장히 컸다. 특히 4월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 생산에 차질을 겪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8월부터 10월 이때부터 들어서는 공급망 이슈가 큰 폭으로 개선될 거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별로 좀 봤는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나쁘진 않으나 아주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이 둔화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글로벌 서비스 쪽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냥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래서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서머리 요약을 해줬는데 레버뉴 매출이나 EPS는 더블 디짓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은 전년 대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오더 강력한 주문이나 백로그 수주 잔량을 백로그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주 잔량도 여전히 그로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보시면 unconstrained demand니까 여전히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100빌리언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뭐 롱텀으로나 장기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가시성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나 이런 쪽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패스터 그로잉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장기적인 롱텀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건 또 사실 뻔한 얘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조적으로 계속 이 반도체나 이퀴먼트, 이 장비 쪽 설치 관련된 마켓은 그로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성장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데 역시 공급이 계속 위축돼 있는 상태라 이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역시나 반도체 업종도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지켜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느껴지시지만 지금 대다수 기업들의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는 결국 공급망인데 그 공급망은 결국은 중국이다. 그렇죠. 중국이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야. 지금도 보니까 그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제 그 퇴근하고 잠깐 마트를 갔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전쟁이 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다들 사재기하죠. 라면이라 그 흔히 말하는 밀가루 면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밀가루 쪽에 좀 공급망 이슈가 또 있고 아마 그렇죠. 설탕도 오늘은 또 열심히 가시지 않을까. 인도에서 설탕 수출 안 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래 대표적인 생산지였는데 그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가을이나 뭐 겨울 갔을 때 또 지금 당장 밀가루나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라면은 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미리 좀 사놓으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짜파게티를 좋아해서 사러 갔는데 없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 설탕을 제가 덜 먹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가 $150 후반이 고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106 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성장주 투자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보유를 넉넉히 하고 있는 기업의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보이는 게 투자에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었는데 어쨌건 자사주 매입이나 또 배당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건 R&D 비용은 R&D 비용대로 또 써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은 일어나고 있고 또 역시나 반도체는 제조기 때문에 제조할 때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갔죠. 일단 그 기본적인 원료 비용도 상승이 됐었죠. 수급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들면 수출을 이제 해서 실어야 되는데 배 선적해서 들어가는 배 비용도 들었겠죠. 뭐 비행기 운항 비용도 들었죠.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줄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경영진이 8월에서 10월 정도쯤 가면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나 역시나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잘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이제 월가의 의견을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 의견도 두 개 다 어떻게 좀 긍정적입니까? 사실 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이번 실적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적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가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GPU 산업은 여전히 견고한 실적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유할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현재 비디오 게임용 GPU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GPU 수요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사실 GPU 가상화폐 쪽 관련된 GPU 칩의 매출 비중은 10% 전후예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어든 부분을 이 데이터 센터나 게임용 GPU가 커버를 해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있지만 그 자율주행 관련된 쪽 매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좀 많이 성장을 해주면 이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쪽 부분의 GPU 수요가 줄었어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나왔을지가 사실 관점 포인트인 거고 결국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역시나 성장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 쪽에는 있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서는 성장세 둔화 신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뭐 모멘텀을 강조할 텐데 신제품 사이클도 공개할 거고 IT 센터 전체적으로 하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주 쪽이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신호가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뭐 가상화폐 쪽이나 이런 다양한 게임 GPU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혹시나 둔화됐다는 시그널이 보이면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 이미 주가가 내렸으니까 목표가는 이제 낮췄겠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그러니까 뭐 이분도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중립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둔화 신호가 하나가 보이면 좀 냉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하다못해 모든 뭐 지금 공급망 이슈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엔비디아만의 이슈는 아니다. 근데 내일 아침이 또 약간 두려워지네요. 솔직한 마음으로. 기대 안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희망은 있겠지. 뭐 젠슨 왕이 워낙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니까 자신감을 피력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 같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를 베이스로 깔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월가의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